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침체된 국내 주택 건설 시장. 그런데 최근 건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해외 플랜트 사업인데요. 최근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을 살펴보면요. 해외 플랜트와 신사업으로 1분기 실적 방어에 성공한 기업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실적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건설 업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최근 해외 플랜트 사업으로 비약적인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DL ENC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기업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상승기에 얼어붙어 있는 건설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경기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의 증가,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 깡통 전세 대란 등 관련 악재들이 잇따르게 되면서 각종 부담 요인들이 산재했었는데요. 여기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역시도 건설 업체들의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건설사들의 1분기 실적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서서 답을 다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해외 플랜트, 산업설비 사업과 신사업 강화 등이 그 배경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수주로 돌파구를 찾는 건설사만이 현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요. 올해 주요 건설사 합산 해외 수주 목표는 약 25조 원 수준, 총 매출액 19조 4천억 원에 대비하면 약 29% 정도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 계획대로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면 건설사 플랜트 수주 잔고 증가분은 향후 실적 반영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해외 플랜트의 경우 과거 한 번 수주하면 최소 2년은 있어야 매출에 반영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 빠른 공사를 요구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1분기 수주권이 빠르면 하반기 매출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살펴볼 기업인 DL ENC의 경우 플랜트 부분에서 굵직한 사업을 다수 따내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L ENC는 우리나라 최초로 브랜드 아파트를 도입한 건설사인데요. 아파트 이편한 세상을 건설한 대림산업에서 인적 분야에서 세워진 회사가 바로 이 DL ENC라고 보시면 됩니다. DL ENC가 지은 아파트 중에서는 이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하임 등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하이엔드급의 아파트들이 있고요. 국회의사당 올림픽 주경기장도 DL ENC 건설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L ENC는 건축, 주택 사업뿐만 아니라 토목 사업과 플랜트 사업에서도 많은 실적이 있는데요. 토목 사업에서는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 싱가포르의 TUAS 터미널 등이 있습니다. 기업 분할 이후 DL ENC는 수주 분야에서 특히 이 플랜트 부문에서의 성과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미국 플랜트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약 1조 6,700억 원 규모의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서를 발주처로부터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는 연간 100만 톤 규모의 폴리에틸렌 생산 유닛 2기를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 DL ENC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플랜트 공사 수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첫 석유화 플랜트 수주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DL ENC는 미국 건설사인 자크리 인더스트리얼과의 협업을 통해서 신규 국가 진출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로 인해 향후 DL ENC가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죠. 올해는 전 세계 석유가스 프로젝트 신규 계약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도 하는데요. 이 시장 조사업체 글로벌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석유가스 프로젝트 계약 가치가 약 45조 원 수준으로 작년 4분기 86조 원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준 수치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을 들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DLENC는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프로젝트 수주, 그리고 샤인 프로젝트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DLENC가 참여하는 샤인 프로젝트 패키지 1분야의 TC2C는 원유를 석유화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기존 정유 공정에서 생산되는 저부가 가치 연료유 제품을 분해해 석유화학 사업의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설비로 인해 기존 정유 공정 대비 나프타 생산 수율을 5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죠. 이 프로젝트는 이미 착공 후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DLENC 매출에도 1분기부터 반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세계 최초로 TC2C 기술이 상용화되는 이 프로젝트 또한 DLENC가 성공적으로 준공하여 향후 TC2C 사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DLENC의 1분기 매출은 1조 8,501억 원,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22.1%나 증가했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플랜트 수주가 증가하면서 매출 역시도 함께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잠깐 이 건설사 재무정보 보는 방법 꿀팁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이 건설사 재무정보를 보실 때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등급과 보증현황. 이 신용등급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상환 가능성으로 회사의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인된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등급을 부여받게 되고요. 이 보증현황은 PF, 브릿지론 등 타인의 채무에 대해서 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2가지 항목을 통해서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재무 안정성 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문을 닫고 있는 건설사도 많으니까요. 이 부분들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서도 사업보고서 검색하면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럼 DLENC는 어떠냐고요? 주쌤이 재무 안 좋은 기업 소개한 적 거의 없죠. DLENC의 신용등급은 회사채 AA-, 기업업은 A1으로 건설사 중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의 안정성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DLENC의 실적을 보시면 낮은 부채 비율, 그리고 높은 유보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부채 비율 양호, 순현금 보유량은 다수, DLENC의 경우 차입금을 상회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대응 능력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주요 건설사 중에서도 양호한 부채 비율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약 1.2조 원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무적 안정성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암담한 건설 경기 상황에도 실적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DLENC. 건설사가 그냥 수주만 많으면 장땡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지속 가능성, 미래를 보셔야죠. 그럼 DLENC의 성장 모멘텀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DLENC는요, 소형 모듈 원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DLENC는 4세대 원전 분야에서 유망 기업으로 꼽히는 기업에 최근 260억 원가량을 투자했는데요. DLENC의 러브콜을 받은 곳은 엑스에너지입니다. 이 엑스에너지는 올해 4월부터 미국 증시에 상장을 준비 중에 있는 곳이고요. 엑스에너지의 상장 후 기업 가치는 약 2조 6천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엑스에너지냐고요? 이 엑스에너지는 미국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의 높은 기술력은 물론이거니와 이 소형 모듈 원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사업인 그린 수소, 암모니아 생산 사업과도 연계해 추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즉, 이 엑스에너지를 통해서 수소 밸류 체인까지 챙기면서 친환경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인 것이죠. 이미 DLENC는 이산화탄소 포집 CCUS 분야에서는 강자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CCUS 기술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다른 분야에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DLENC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CCUS 사업에 참여해 왔는데요.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을 이미 20년도 앞서서 실행해 왔다는 겁니다.
ESG 금융경제 전문가 주쌤이 여기서 덧붙여서 코멘트를 더 하자면요.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데요. 참고로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가 될 겁니다. 즉, 공시 도입 전부터 ESG 경영 활동에 힘쓰는 기업들은 향후 신뢰도 높은 기업으로 입지를 견고히 할 수 있다는 거죠.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DLENC의 행보 기대해볼만 하겠죠? 오늘은 모처럼 기업 분석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고 있는 기업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모두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